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는 18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계법 1시간 조금 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국계법 목차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은 제목에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이렇게 나와서 저번 주에 했던 게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 그래서 기반시설에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고 그 기반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연결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공동구는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건 보면은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죠.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18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구체화가 되면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이걸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설치를 안 하고 장기간 무단방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됐다, 뭐 도로부지가 됐다, 철도부지가 됐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거 빼고 나머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 땅이긴 한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은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속력만 생기고 내가 활용은 하지 못하고 계속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세금을 내고 하다 보니까 권리 침해가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구제 수단이 없다가 99년도에 헌재 판결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구제 수단이 나오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 시행되는 그 제도가 지금 보시는 그 매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내가 내 땅이지만 활용을 할 수 없는데 구속력은 받고 있으니까 권리 침해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제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제도가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그 매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 헌재 판결에서 보면은 일단은 매수 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합니다. 10년이 경과.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여기 관리계획 결정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18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되죠.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플러스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그러니까 지목이 되라는 건 여기 한자가 집터, 대자를 쓰게 되는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안 할 거면 이 땅 좀 사줘 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사업 안 할 거면 차라리 사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청구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특광시군 말고 다른 시행자가 있을 때는 그 시행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하는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에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으면 이 토지를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닙니다. 매수해달라고 청구를 한다고 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 먼저 매수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매수 여부를.
즉 매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토지를.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N은 이 토지를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들이 매수 청구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먼저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안에 이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안 하고 장기간 무단 방치한 토지를 사들일 때 N은 원칙은 현금으로 이 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채권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다음 이 채권 발행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두 번째, 원칙은 현금을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N은 그 금액 싹 다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이 채권은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합니다. 지방재정법. 여기까지 책을 한번 보죠. 왜 혼자 해주십니까? 제가 밑줄 다 치워드리는데 185페이지. 자, 매수청권의 의의 보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밑줄 10년 이내. 10년 이내. 그러니까 여기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죠. 그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부터 10년 이내. 10년 이내.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밑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하시고, 두 번째 저 끝에부터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 안에 밑줄 하죠. 실시계획 인가나 185페이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를 함부로 그냥 막 넘기시면 안 되는데 제가 페이지 넘어갈 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사할 때는 판서를 쭉 보시다가 제가 이제 책에 밑줄 칠 때는 다시 또 밑줄 쳐드리니까 그때 이제 페이지 불러드리면 그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85페이지에 두 번째 줄, 그 10년 이내에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쭉 밑줄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까지도 밑줄.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지목이 대인 토지 밑줄. 그래서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네, 거기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 18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그 다음에 정착물, 건축물이랑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광, 시, 군, 똥 하시죠. 동그라미 하란 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밑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원칙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서 이런 관련 서면을 제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하나, 둘, 셋, 위에서 세 번째 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 가로 띄워놓고 에게 토지의 밑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한다라는 거죠. 박스 안에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밑줄 시행자, 그 시행자, 박스 안에 그 시행자. 그러니까 원래는 특광시군한테 해야 되는데 다른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관리, 밑줄 의무가 있는 자 두 번째 줄 저 중간에 밑줄. 그래서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자가 있는 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그 다음에 이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밑줄 서로 다른 경우, 다를 때는 거기 뒤에 설치 의무자에게, 이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칠판에 관리계획 결정부실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이거 사업 안 할 거면 사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원칙은 특, 광, 시, 군한테 하는데 다른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하는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매수 의무자들이 매수 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밑에 매수 여부 결정.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매수 여부를 결정 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강시군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매수하여야 한다 밑줄. 자, 그래서 매수 의무자들이 매수 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원칙 매수할 때는 뭘로 하죠? 현금 밑줄, 현금 거기 원칙에 현금. 예외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밑줄, 지자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 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밑줄하죠. 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발행하죠? 박스 1번에 원하는 경우 밑줄, 원하는 경우 187페이지 맨 위에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부재부동산 두 번째 줄 부재부동산 밑줄 하시고 그 밑에 줄에 비업무용 토지. 자, 원칙은 현금을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합니다. 다만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밑줄. 박스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 그 초과 금액을 지급 밑줄. 그러니까 전액이 아닙니다. 전부 X. 전부 X. 전부가 아니라 초과 금액. 그러니까 3천만 원의 현금을 주고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해서 발행 기준이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밑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그리고 그 이율 밑줄 하시고 맨 끝에 줄에 조례로 정한다 밑줄. 이율은 조례로. 그 다음에 발행 절차 두 번째 줄에 지방재정법을 준용. 지방재정법 밑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 절차. 매수 청구된 토지의 밑줄,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는 두 번째 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밑줄 쭉 밑줄 하시면 됩니다. 요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줄여서 공치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매수 청구한 토지 매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 요거 개발행위 허가 밑줄 하시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이의 기획부터 리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이제 사업 안 하고 이런 방치하는 토지들에 대해서 권리 구제 절차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게 보니까 좀 허점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들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를 안 하기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 결정을 알리고 나면 얼마나 매수를 한다라고 했죠?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이거 지체하는 거죠. 자, 매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2년 안에 매수 안 하고 지체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토지들은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쓸 수 있게 활용하게 하는데, 여기는 원래 지목이 대인 토지이기 때문에, 자, 지목이 되다라는 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해서 원래 지목대로 쓰게 해줍니다. 원래 지목대로. 그래서 첫 번째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층 이하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장, 이런 것들을 지어서 토지를 쓰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188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보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밑줄,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밑줄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그 뒤에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그래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2년 이내 매수를 하지 아니하고 지체할 때, 얘는 기역의 단독주택 밑줄, 그 다음에 1종 근생 3층 이하, 2종 근생 3층 이하, 그 다음에 공작물, 이런 거 쭉쭉쭉쭉 밑줄 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1종 근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종 근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공작물. 이렇게. 자, 근데 2종 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요거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얘네는 2종 근생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하기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안 하고 지체하길래, 그럼 내가 이 토지를 쓰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걸 쓸 수 있냐라고 하니까 1종 근생 된답니다. 단독주택도 된다, 2종 근생도 된다길래 나도 2종 근생이라서 막 하는 거죠. 된다길래. 근데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얘네는 된다길래 갔는데, 아, 니네는 안 돼. 니네 안 돼. 그러니까 다 된다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얘네는 안 된다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삐집니다. 삐져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니네 다 안노단 하고 집에 갑니다. 다 안노단. 이렇게.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얘네는 제외. 거기 2종 근생 뒤에 가로 안에 있죠. 단란주점에 단, 안마시술소에 안, 다중생활시설 다, 노래연습장에 노, 다 안노단, 요건 안 됩니다. 요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별명을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지금 보시는 이런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게 됩니다. 튼튼한 건물. 얘네가 튼튼입니다. 튼튼히. 좀 있으면 얘 친구 BC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게 한다 해서 기읍, 니은, 디귿, 리을을 묶어가지고 튼튼히라고 쓰시면 되겠죠. 튼튼히. 그래서 이게 매수청구입니다. 매수청구.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매수청구는 여기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됐는데 이걸 설치 안 하고 장기간 무단 방치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나온 게 매수청구. 그래서 요건은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사달라고 청구합니다. 야, 사업 안 할 거면 이거 사줘.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에게 청구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하는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이렇게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현금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채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그 다음에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부재부동산이라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얘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 여기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하지 않고 지체할 때 얘는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쓰게 해줍니다.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이기 때문에 원래 지목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3층 이하의 단독, 3층에 1종근생, 3층 이하의 2종근생 공작물을 지어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2종근생이라 하더라도 다중생활시설, 안마실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얘네는 안 됩니다. 다안노단 얘네는 제외. 이게 매수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시료 188페이지에 효력 상실이라는 게 나와서, 자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데, 이 관리계획 결정은 사업을 안 하고 얼마가 지나면 실효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0년입니다. 20년.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밑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맨 마지막 줄에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리고 실효가 되면 항상 고시를 해서 알려줍니다. 189페이지 이하의 해제 권고 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매수 청구권에서 미흡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를 두 가지 더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하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번 과정에서는 매수 청구권 요것만 해서 요 매수 청구권은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196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방금 한 건 뭐냐면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면 이제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이걸 설치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그때 나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바로 매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사업 안 하고 방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근데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지금 거기 제목에 있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설치를 안 하면 권리 구제 절차인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걸 설치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게 이제 우리 지금 배우는 국계법의 마지막인데, 자, 보죠. 오래간만에 보니까 수업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드시죠? 동영상을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거기 아마 중간쯤에 나와 있을 텐데, 이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 있죠? 이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거기 박스에 보면은 사업이 3가지 나오죠. 요거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을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비 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을 묶어서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이 3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싹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절차는 이 3가지 사업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세 가지 사업이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는 절차는 세 가지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배울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울 겁니다.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는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를 다 배운 겁니다. 똑같이 하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요 국계법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나올 건데 그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냐면 요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개발법의 목차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개발법이라는 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니까. 그 다음에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법 뒤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정비법은 저기 나오는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우고 나면 우리는 개발법이랑 정비법 목차를 다 배운 겁니다. 똑같이 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지금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거 계획.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맨 처음에 계획을 먼저 만들고 합니다. 계획을. 항상.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계획 만들었죠. 그리고 나면은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이제 시행자 지정입니다. 요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는 사업을 누가 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했죠. 그리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정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게 이제 상세 계획으로서 실시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자가 만든 계획이 실시 계획이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인가받고 고시한다 라고 합니다.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나면 사업을 그대로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실시 계획대로 잘 됐는지 사업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준공검사. 이 이후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요거랑 똑같이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할 겁니다.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써놓은 거 있죠?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개발법의 목차가 되고 정비법의 목차가 됩니다. 요 그대로가. 자, 보시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말 그대로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 해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을 만들 때 단계별로 수립합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그래서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내.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장들 선거 나오면은 항상 어떤 공약을 발표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공약을 발표할 때 예산 확보 방안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약만 발표되고 방치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뭘 책을 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좀 듣고 계십시오. 나중에 다 책을 따로 읽을 겁니다.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왔지 뭘 쓰러 왔습니까? 콘서트 가면은 가수가 노래하는 걸 듣지 그 앉아서 가사를 따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듣고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그거는 책은.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도 맨 처음에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재원 조달 계획, 보상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 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돈 관련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맨 처음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사업을 누가 할지.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건 기반 시설 만드는 겁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들. 그래서 원칙은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우리 이제 관리 계획의 내용에 보면은 3번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 시설, 도로 같은 거, 광명시에 도로를 설치하겠다라는 걸 누가 계획을 만드냐면 광명시장이 만듭니다. 서울시 광화문 광장을 정비하겠답니다. 서울시장이. 그럼 지가 하면 됩니다. 요새 핫한 게 부산에 가덕 신공항 뭐 만들어주니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을 만들겠답니다. 지가 만드는 겁니다. 지가. 자기가 하겠다라고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시행자가 됩니다.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이 사람들이 원칙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관리계획 입안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행정청들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비행정청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정청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이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는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동의요건이 필요한데 그 동의요건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행정청, 비행정청 나오죠. 그 다음에 민간 나오면 이제 공공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보죠. 행정청. 자,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아니면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행정청은 국가 내지는 지자체만 말합니다. 국가 내지는 지자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입안권자를 차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여기 입안권자로 써놨죠.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 쭉 묶으면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국가나 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 그 다음에 시행자를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이랑 민간으로. 그러면 행정청은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공공시행자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은 행정청뿐만 아니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각종 공공기관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종 공사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방공사라든지 지방공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요까지를 묶어서 공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이라는 건 진짜 민간들,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사람들, 그게 민간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이죠. LH가 국가나 지자체는 아니니까 공사니까 행정청은 아니고 비행정청. 그러니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되려면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LH는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물어보면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공공이죠. 공공기관이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은 딱 국가 지자체만 말하는 게 행정청. 근데 공공이라는 건 행정청에다가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공사, 지방공단까지를 다 포함해서 공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H는 원칙적으로 시행자는 아니지만 행정청에게 지정을 받았을 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LH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공공이죠. 그럼 동의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동의 없이 그냥 지정만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를 안 받는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지정은 받아야 되지만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공공이니까. 사람들은 그걸 동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가 맞는지 2분의 1이 맞는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LH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요거는 3년 안에 하자. 요거는 3년 이후에 하자.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시행자가 와요. 시행자. 그 시행자가 여기. 원칙은 입안권자라고 했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책을 한번 확인해보죠. 거기 196페이지 맨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수립권자 나오죠? 그 수립권자 옆에다가 입안권자라고 좀 써두시죠. 입안권자니까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합니다. 특, 꽝, 시, 군이. 거기 원칙에 특, 꽝, 시, 군, 똥 하시면 되겠죠?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거기 3개월 동그라미.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원래 이제 기반시설이라는 게 앞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뀝니다. 그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부터 3개월 안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만 뭐 예외적으로 2년에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 3개월 내에 거기 197페이지 맨 윗줄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 미출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미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N은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고시로부터 미출 2년 이내 수립할 수 있다. 미출.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미출 하여하며 해당 미출 지방의회의 의견. 그러니까 보통의 계획들이랑 수립하는 절차가 좀 다릅니다. 보통은 뭐 기초조사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요거는 협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이랑 협의하고 지방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혹시 모르니 그냥 체크해 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원칙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고 나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때는 2년 안에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다른 법률이 밑에 있는 3가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이고 위에 있는 도시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촉지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정 및 촉진지구? 서울에 많죠? 그런 것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다 거의 정비사업 하는 곳입니다. 정비사업 하는 곳.
다음에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 국장, 도지사 있죠. 국장,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죠. 그래서 1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에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두 번째 줄 3년 이내에 밑줄하시고 3년 이내는 1단계 밑줄, 그 밑에 줄에 3년 후 밑줄하시고 2단계 밑줄. 그래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정. 자, 원래 처음에는 4년 차에 하기로 했던 사업인 겁니다. 4년 차에 하기로 하면 1단계에 들어갑니까? 2단계에 들어갑니까? 2단계. 근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은 이 4년 차에 하기로 했던 사업이 이제 3년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에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매년 밑줄하시고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밑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밑줄.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다음 페이지 공고를 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3페이지 잠깐 가보시죠. 163페이지. 저는 설명을 여기서 하는데 이 책은 앞쪽에 있어가지고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 관리 페이지 163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됩니다.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2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두 번째,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럼? 1단계는 얼마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3년 안에는.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는 거고,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를 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하는 이런 토지들을 도로, 학교 같은 게 설치될 때까지 계속 방치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까지 이 토지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활용할 수 있게.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거나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하는 거지, 언젠가는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까지만 이 토지를 활용하게 해줍니다. 어떤 걸 짓냐면 여기는 첫 번째,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작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축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새로 짓고 하는 건 안 되고, 개축이나 재축 이런 것들을 허용합니다. 개축이라는 거는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재축이라는 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새로 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신축할 수는. 그래서 아까 우리 매수청구권에서 매수하지 아니하고를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안 할 때, 그럴 때는 그 토지를 사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활용을 합니까? 활용했죠. 어떻게? 튼튼히. 아까 별명 하나 붙여줬는데 튼튼히. 지목이 대인 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원래 지목대로 그대로 활용하게 해줍니다. 3층에 단독주택, 3층에 1종분생, 3층에 2종분생, 공작물. 근데 여기는 사업할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사업할 때까지. 그러면 도로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건물 지으면 안 되고 비실비실한 것들 지어서 활용합니다. 비실. 이게 튼튼히 친구 비실입니다. 가설 건축물, 공작물 이런 것들 지어서 활용을 한다. 이 가설 건축물을 튼튼이에다가 살짝 집어넣습니다. 시험 문제는 감쪽 같죠 이게. 그 가설 건축물, 이 튼튼이랑 비실이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업할 때까지 활용하게 해주는 사업할 때까지. 자, 책을 한번 보죠. 1번 그 163페이지 1번에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밑줄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도로 부지로 결정되고 나면 그 도로 말고 다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밑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로 부지, 철도 부지로 결정이 됐다. 그거는 그 땅에서는 도로 만드는 거, 철도 만드는 거 빼고 나머지 개발 행위는 허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나서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하는 토지에 대해서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사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근데 2번.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가 요 비실입니다. 비실이. 해서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관리계 결정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된 겁니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토지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하시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그게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뒤에 1단계 집행계획 가로 띄어넣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안 만들어져 있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얘는 이 토지를 사업할 때까지 놀리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까지 쓰게 해줍니다. 그게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인 비실입니다. 거기 박스 옆에 비실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비실이. 그래서 첫 번째는 가설건축 밑줄, 두 번째는 공작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축이나 재축. 뭐 크게 쓰십시오. 눈에 호흡 들어와야지. 개축이나 재축. 요게 비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자, 요거는 사업할 때까지 이런 거 지어서 쓴다고 했죠. 그럼 이제 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요거 철거해야 됩니까? 네. 철거해야 이 도로를 설치하죠. 철도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3번에 원상회복이라는 게 나오죠. 원상회복.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밑줄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밑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원래대로 돌리라고. 사업해야 되니까 이제.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나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러면은 거기 4번의 제목에만 밑줄 행정대집행.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 해서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책에는 앞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잠깐 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이제 뒤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198 시행자 지정이 나오죠. 저는 이 책이 제가 설명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저는 예외적 시행자의 3번까지 여기까지를 저는 행정청의 시행자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예외적의 3번 그러니까 199페이지 3번까지를 저는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원칙으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원칙적인 시행자를 특광시군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원칙을 입안권자 싹 다 특광시군 뿐만 아니라 국장, 도지사까지
이런 행정청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지정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는 사람들은 지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정을 받고 안 받고로 원칙, 예외를 구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설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시행자는 입안권자라고 했습니다. 입안권자, 관리계획 만드는 사람. 그래서 특, 광, 시, 군,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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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근데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 공법에서 둘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광역은 둘 이상이라고 했고 둘 이상이서 뭘 한다라고 하면은 하죠. 다시. 자, 공법에서 광역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둘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죠? 그렇죠. 들으셨네. 그 협의. 밖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의해서.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2명 이상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항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싸움이 나죠. 그러면은 위에서 이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줍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 안에 있는 수원시장, 과천시장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말리면 되죠?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경기도지사랑 서울시장이랑 싸웁니다. 이건 누가 말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리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요렇게. 요 공식이라고 했죠. 둘 이상이 뭔가 할다. 이러면은 항상 협의해서 같이.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위에서 싸움을 말려줍니다. 이렇게. 자, 보면.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하는데 여기 예외적 시행자 1번에 협의로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밑줄 둘 이상 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은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밑줄. 둘 이상에서 사업이 시행되니까 원칙은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 밑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싸우죠. 이럴 때 그 밑에 줄에 같은 경기도 안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말리죠? 도지사 밑줄. 관할 도지사. 다음 페이지. 둘 이상의 시도 밑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싸우죠. 이럴 때 누가 말립니까? 국장. 이 맨 끝에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시행자를 지정. 그러니까 요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공법책에서. 2명 이상이 뭐 할 때는 항상 협의해서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에서 싸움 말려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칙은 관리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국장은 국가계획 밑줄.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광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가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밑줄.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서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한 행정청이 시행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지정을 받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다만 이런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와 같은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은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행정청으로부터. 그래서 4번 지정받은 자의 시행, 그 옆에다가 비행정청이라고 좀 써두시죠. 제목 옆에다가 지정받은 자의 시행. 이 사람들은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 그러니까 위 1 및 2의 1-1에서 3까지의 규정.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원칙이라고 묶어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 사람들 행정청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닌 사람들. 에 의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입안권자의 로부터 밑줄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세 번째 줄 했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은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할 수 있다. 그 밑에 박스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지 뭐 가로로 묶든지 따옴표로 묶든지 해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민간 이렇게 써주십시오.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로로 묶으셔도 되고 뭐 따옴표로 묶으셔도 되고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자를 다른 말로 민간. 자, 여기서 민간 시행자는 지정을 받을 때 그냥 받습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한마디로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 밑줄,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까지 밑줄.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까지 밑줄. 그래서 비행정청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거기 보면은 박스 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공공입니다. 공공. 첫 번째가 국가지자체. 제가 국가지자체는 요 행정청이라고 했죠.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 그 다음 공공기관 나오죠. 공공기관. 이번에 다음 페이지에 이 사람들이 각종 공사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공사들, 그걸 그냥 묶어서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기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요 정도까지 아시면은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청,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까지 이걸 그냥 한마디로 여기 공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중에서 행정청은 딱 국가랑 지자체만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 근데 여기 민간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왜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드리죠. 이 동의 요건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면적 3분의 2 소유 없고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2분의 1 이런 동의 요건도 나옵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입니다. 즉 공익사업 하는 사람이죠. 공익사업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가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자, 수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권인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강제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나중에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한테 그냥 무작정 수용을 하게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민간이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표적인 게 민자유치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민자유치 도로라든지 뭐 서울 시내 안에 유료도로들, 우리 그런 것들이 톨비를 내고 지나다니는 게 민간이 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라도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다른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서 톨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의 2배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간이 설치한 거니까. 민간이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톨게이트 설치해서 이 사람들 돈 버는 겁니다. 돈 벌는 거. 근데 민간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데 이 도로부지 전체를 민간한테, 삼성물산한테 수용을 해서 네가 사업해 라고 하는 건 삼성물산 돈 버는 거 국가가 조력해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네가 직접 소유를 하고 오라는 거야. 소유를. 근데 도로라는 거는 꼭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죠.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네가 소유하고 온다라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3분의 1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민간한테는 이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1을 소유한다라는 동의요건이 여기서 나오고 딱 한 번 더 나오는 게 그때도 민간이 수용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동의요건은 공법책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면적 3분의 1을 소유한다는 동의요건을.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3분의 1을 소유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민간이 돈 버는 거 국가가 조력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동의요건을 필요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4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는 원칙은 일반권자고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저 비행정청들은 그냥은 안 되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실시계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